안녕하세요. 저는 지훈입니다. 올해 32살이고요.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지금은 새벽 2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방 안을 비추고 있어요. 잠이 오지 않아서 이렇게 앉아 있다가 문득 몇 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친구라는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된 일이었어요. 수아와는 대학교 때부터 친했습니다. 그 아이는 늘 밝고 활발했고 저는 조용한 편이었지만 서로 잘 맞았어요. 함께 웃고 떠들고 때로는 진지한 이야기도 나누는 그런 사이였죠. 그런 수아에게 도움을 청한 것은 아버지가 입원하신 후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어요. 아버지께서 쓰러지신 게 금요일 저녁이었고 주말 내내 병원에 있으면서 이것저것 처리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회사에도 급히 연락해서 월요일 휴가를 냈지만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있었어요. 특히 제가 맡고 있던 프로젝트 중에 월요일에 꼭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가 있었는데 병원을 떠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수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던 것 같아요. 아버지 상황을 설명하고 회사 자료를 정리해서 대신 제출해달라고 부탁했죠.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어요. 제가 미리 정리해둔 파일들을 프린트해서 상사 책상에 올려두기만 하면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수아는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당황한 듯한 목소리로 이야기했어요. 주말에 남자친구와 여행 가기로 했다고 이미 펜션도 예약해 두었고 취소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물론 아버지 일이 급한 건 알겠지만 자기도 이런 기회가 흔치 않다고 하면서요. 그 순간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화가 났다기보다는 당황스러웠어요. 물론 수아에게도 수아만의 계획과 일정이 있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지만 제가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는 상황에서 여행을 우선시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결국 다른 동료에게 부탁해서 일을 해결했습니다. 그 동료는 주말 계획을 취소하고 회사에 나가서 도와줬어요. 고마워하는 제게 별일 아니라며 웃어주던 모습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며칠 후 수아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여행 잘 다녀왔다면서 아버지 상태는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평소와 똑같이 밝았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죠. 그때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서운함과 실망감 그리고 뭔가 허전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 일 이후로 수아와의 관계가 완전히 변한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만나서 이야기하고 웃기도 했어요. 하지만 뭔가 미묘한 선이 그어진 것 같았습니다. 제가 수아에게 품고 있던 무조건적인 신뢰 같은 게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달까요? 친구라는 관계에 대해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된 계기였습니다. 과연 친구란 무엇인지, 어느 정도까지 서로를 위해줄 수 있는 건지, 그리고 그런 기대를 하는 제가 너무 순진한 건 아닌지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수아 일로 마음이 복잡했던 그 무렵, 직장에서도 비슷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현우 선배와의 일이었어요. 현우 선배는 저보다 5살 정도 많고 부서에서 나름 경력도 쌓은 분이었죠. 평소에도 후배들을 잘 챙겨주시고 특히 저에게는 더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점심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현우 선배가 제 자리로 오셔서 커피 한 잔 하자고 하셨어요. 카페에 앉아 담소를 나누다가 선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대형 프레젠테이션 건이었어요. 저희 팀에서 중요한 클라이언트에게 제안서를 발표하는 자리였는데 선배도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계셨거든요. 선배는 제가 그동안 관련 업무를 하면서 쌓은 데이터와 분석 자료들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특히 고객 행동 패턴 분석 부분에서 제가 정리한 자료가 핵심적이라면서 혹시 공유해 줄 수 있겠냐고 부탁하셨죠. 물론 프레젠테이션이 성공하면 팀 전체에게 도움이 될 일이니까 당연히 좋다고 했습니다. 선배는 정말 고맙다면서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어요.
그리고는 제가 얼마나 성실하고 능력 있는 후배인지 앞으로 승진할 때도 좋은 말씀 많이 해드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으니 기분이 좋았어요. 인정받는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늦게까지 남아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제가 몇 달 동안 틈틈이 모아온 데이터들을 선배가 이해하기 쉽도록 깔끔하게 정리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분석도 했어요. 거의 일주일치 작업을 하룻밤에 몰아서 한 셈이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선배에게 자료를 드렸습니다. 선배는 정말 놀라시면서 고맙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완성도 높은 자료를 만들어줄 줄 몰랐다면서 프레젠테이션이 성공하면 저의 기여도 꼭 알리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런데 며칠 후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갔습니다. 다른 동료로부터 듣게 된 이야기인데 현우 선배가 부장님께 개별 면담을 요청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번 프레젠테이션 자료 준비를 모두 본인이 했다고 보고했다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며칠 더 지나면서 상황은 분명해졌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당일 선배는 제가 준비한 자료들을 마치 본인이 만든 것처럼 발표했어요. 심지어 제가 밤새워 만든 핵심 분석 부분을 소개할 때는 자신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라고까지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배신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선배가 그렇게 고마워하고 제 기여도를 알리겠다고 약속했던 말들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은 성공적이었어요. 클라이언트도 만족해했고 부장님도 현우 선배를 크게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선배는 승진 발표가 있었죠. 그 일 이후로 현우 선배는 여전히 저에게 친절했습니다. 가끔 커피도 사주시고 안부도 물어보셨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친절함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해서 하는 행동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거든요. 직장이라는 곳에서는 이런 일이 당연한 건지도 모릅니다. 경쟁이 치열하고 각자의 이익을 챙겨야 하는 곳이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남의 공로를 가로채는 게 정당화될 수 있는 건지 의문이 들었어요. 민정이와는 그 무렵 사귄 지 2달 정도 되었을 때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마음이 편했던 사람이었어요. 대화도 잘 통하고 함께 있으면 자연스러웠죠. 그래서 더 빨리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민정이는 직장에서 만난 사이였어요. 다른 부서에서 일하는데 프로젝트 때문에 협업하게 되면서 알게 되었죠. 처음에는 업무적인 대화만 나누다가 점차 사적인 이야기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로 발전한 거였어요. 그런데 현우 선배 일로 마음이 복잡해진 시기에 민정이에게도 무언가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나 봅니다. 혼자서는 견디기 어려운 실망감과 배신감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저녁 민정이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이었는데 저는 계속 멍하니 있었어요. 현우 선배 일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민정이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괜찮다고 얼버무렸겠지만 그날은 왠지 모든 걸 털어놓고 싶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자료를 준비했는지, 현우 선배가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그리고 결국 어떻게 배신당했는지를요. 민정이는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중간중간 고개도 끄덕여주고 공감한다는 표현도 해줬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가 끝난 후 민정이가 한 말은 예상과 달랐어요. 물론 현우 선배가 잘못한 건 맞지만 회사라는 곳이 원래 그런 곳 아니냐는 거였죠. 너무 순수하게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는 좀 더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게 낫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맞다는 건 알았지만 왠지 서운했어요. 제가 원했던 건 해결책이나 조언이 아니라 단순한 위로였거든요.
그냥 힘들었겠다고 속상했겠다고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을 텐데요. 그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했습니다. 조언보다는 위로가 필요하다고 제 편에서 함께 화내줬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민정이는 잠깐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정이가 말했습니다. 물론 제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해주고 싶지만 무조건 제 편만 들어줄 수는 없다고요. 객관적으로 상황을 봐야 하고 제가 앞으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진짜 배려라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그 말도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민정이 나름대로는 저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런 현실적인 조언보다는 무조건적인 지지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날 저녁은 어색하게 끝났어요. 서로 잘못한 건 없는데 뭔가 어긋난 기분이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해 보니 저는 민정이에게도 수아나 현우 선배와는 다른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연인이라면 무조건 제 편이 되어줄 거라는 어찌 보면 이기적인 기대를 했던 거죠. 하지만 민정이도 민정이 나름의 가치관과 판단 기준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저와 연인 사이라고 해서 모든 걸 저에게 맞춰줄 수는 없는 거였죠. 며칠 후 민정이가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그날 제 기분을 충분히 헤아려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생각도 분명히 했습니다. 저를 사랑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무조건 제 편만 들어줄 수는 없다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서운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민정이의 솔직함이 고맙기도 했어요. 적어도 거짓된 위로나 가식적인 동조는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깨달은 것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이라고 해도 완전히 하나가 될 수는 없다는 것, 각자의 경계와 영역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경계를 인정하는 것이 진짜 사랑일 수도 있다는 거요. 민정이와의 일로 마음이 복잡했던 어느 주말, 수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자는 거였어요. 아버지 입원 건으로 서먹해진 이후 몇 달 만이었죠. 솔직히 만나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오래 알고 지낸 사이니까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홍대 근처 카페에서 만났어요. 수아는 평소처럼 밝고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새로 바꾼 헤어스타일 이야기, 요즘 하고 있는 취미생활 이야기들을 제잘제잘 늘어놓았어요. 마치 우리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한참 이야기하다가 수아가 불쑥 그때 일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입원하셨을 때 도움 못 드린 거 미안하다면서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진 말들이 저를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수아는 자신도 그때 정말 고민이 많았다고 했어요. 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남자친구와의 여행을 취소하기가 너무 어려웠다는 거였죠. 이미 예약금도 내고 남자친구도 휴가를 내둔 상황이었다면서요. 게다가 그 남자친구와 요즘 관계가 좀 어려웠는데 그 여행이 관계 회복에 중요한 기회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였어요. 저는 워낙 능력이 좋으니까 다른 방법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요. 실제로 그렇지 않았냐면서 결국 잘 해결되지 않았냐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수아가 말하는 모든 것들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었거든요. 실제로 수아에게도 수아만의 사정과 어려움이 있었을 거고 저도 결국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으니까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수아는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는 데만 열중하고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얼마나 간절하게 도움을 청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수아가 계속 말했어요. 친구 사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고요. 각자의 인생이 있고 우선순위가 있는 건 당연하다면서요. 그리고는 저도 그런 상황이 되면 이해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으니 화가 났어요. 수아가 말하는 건 전부 맞는 말이었지만 동시에 뭔가 빠뜨리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친구가 정말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누려는 마음 같은 건 말이에요. 저는 조심스럽게 제 생각을 말해봤습니다. 물론 수아에게도 수아만의 사정이 있다는 걸 이해한다고 하지만 그때 저에게는 정말 절박한 상황이었다고요. 그리고 친구라면 적어도 그런 절박함을 느끼고 함께 고민해줬으면 좋았겠다고 말했어요. 수아는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자기도 그때 정말 고민했다고 다시 강조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면서 저도 너무 감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수아는 진심으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걸요. 자신의 선택이 합리적이고 당연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실망이나 서운함은 단순히 감정적인 반응일 뿐이라고 여기고 있었어요. 카페를 나서면서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수아를 미워할 수는 없었어요. 그 아이 나름대로는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허전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정의 의미가 서로 다르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되었거든요. 그 아이에게 우정이란 즐거움을 나누는 것이었고 저에게는 어려움도 함께 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둘 다 틀린 건 아니지만 이렇게 다를 수도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 무렵 회사에서 또 다른 일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팀이 꾸려지면서 제가 그동안 혼자 진행해왔던 업무를 다른 팀원과 공유하게 된 거였어요. 이 과장이라는 분이었는데 저보다 나이도 많고 경력도 오래된 분이었죠. 처음에는 별 문제 없이 협업이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정리해온 자료들을 공유하고 서로의 업무 영역을 나누어 맡기로 했어요. 이 과장님도 처음에는 협조적이었고 제 의견도 존중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이 과장님이 점점 더 많은 업무를 본인 쪽으로 가져가려고 했거든요. 심지어 제가 처음부터 담당해왔던 부분까지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며칠 동안 준비한 기획안을 보시더니 전면적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수정 방향이라는 게 제가 이미 검토했다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서 배제한 내용들이었거든요. 그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지만 이 과장님은 경험상 그쪽이 낫다면서 고집을 부리셨어요. 결국 이 과장님의 의견대로 수정한 기획안이 상부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면서 다시 수정하게 되었죠. 그때서야 이 과장님이 제 원래 안이 맞았다는 걸 인정하셨지만 이미 일정은 늦어질 대로 늦어진 상황이었어요. 더 답답한 건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이었습니다. 이 과장님은 기획안이 반려된 책임을 은근히 저에게 돌리려고 했어요. 팀 회의에서 제가 처음 제안한 방향이 너무 안일했다면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했어야 했다고 하셨거든요. 물론 직접적으로 비난하지는 않았지만 듣는 사람들은 다 알 수 있는 방식이었죠. 그 순간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현우 선배 때와는 다른 종류의 화였어요. 그때는 배신감이 컸다면 이번에는 억울함이 더 컸습니다. 분명히 제가 옳았는데 오히려 잘못한 사람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게 참을 수 없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그 일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는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게 가능한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생각해 보니 최근 몇 달 동안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수아의 일, 현우 선배의 일, 민정이와의 온도차, 그리고 이번 이 과장님까지. 모두 다른 사람들이고 다른 상황이었지만 공통점이 있었어요. 모두 자신의 이익이나 편의를 우선시하면서 다른 사람의 입장은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문제는 저에게 있는 걸까요? 제가 너무 순진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하는 건 아닐까요? 그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었어요. 혹시 제가 너무 이상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게 정상이고 제가 이상한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어요. 왜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람만 손해를 봐야 하는지, 왜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바보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세상이 정상이라면 차라리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밤늦게까지 이런 생각들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어요. 그 빗소리를 들으면서 문득 어릴 적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이렇게 복잡한 줄 몰랐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그런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고 며칠을 보내다가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입원해 계실 때 도움을 주신 그 동료분 말이에요. 주말 계획을 취소하고 회사에 나와서 일을 도와주셨던 박 대리님이요. 그분께 연락을 드려뵈었습니다. 커피 한 잔 대접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흔쾌히 응해주셨어요. 카페에서 만나 그때의 고마움을 다시 한번 전했습니다. 그런데 박 대리님이 해주신 말씀이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본인도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 그때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면서 그래서 남을 도울 수 있을 때는 돕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였죠. 하지만 동시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라고 사람마다 우선순위와 가치관이 다르니까 그걸 이해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덧붙이셨어요. 자신도 젊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의 이기적인 모습에 실망하고 화를 많이 냈다면서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걸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제가 겪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수아의 일, 현우 선배의 일, 민정이와의 갈등, 이 과장님의 행동까지요. 그리고 천천히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다는 걸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이익과 편의를 우선 고려하는 건 생존을 위한 본능일 수도 있고 그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문제는 제가 모든 사람에게 저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려고 했다는 거였어요. 제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도와주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기대했던 거죠. 하지만 그런 기대 자체가 현실적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수아에게는 연인과의 관계가 저와의 우정보다 우선순위가 높았던 거고, 현우 선배에게는 자신의 승진과 성공이 동료와의 신뢰보다 중요했던 거죠. 민정이에게는 객관적인 판단이 무조건적인 지지보다 가치 있는 일이었고, 이 과장님에게는 자신의 체면이 진실을 인정하는 것보다 소중했던 거예요. 그런 걸 이해하게 되니까 마음이 조금씩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서운하고 실망스러운 감정은 있었지만 그들을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대신 앞으로는 좀 더 현실적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방식이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배려하고 양보하고 도와주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고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에게 같은 걸 요구하거나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박 대리님과 헤어지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여전히 모든 답을 찾은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방향은 찾은 것 같았거든요. 사람들의 이기심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제 방식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요. 그런 깨달음을 얻은 지 몇 주가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수아에게서 또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는 정말 급한 부탁이 있다면서 꼭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는 거였죠. 만나보니 수아에게 큰 문제가 생긴 상황이었어요. 회사에서 실수를 했는데 그 책임을 혼자 지기에는 너무 큰 일이었다는 거였죠. 그래서 제가 증인이 되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저뿐이라면서 제가 도와주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예전 같았다면 무조건 도와줬을 거예요. 친구가 어려우니까 당연히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일단 상황을 자세히 물어보고 제가 도울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신중하게 생각해 봤어요. 알고 보니 수아의 실수는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증인 역할을 하게 되면 저에게도 일정한 책임이 따를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물론 수아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동시에 제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아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도와주고 싶지만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겠다고요. 수아는 처음에는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제 입장을 차근차근 설명하자 어느 정도 이해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저는 관계에서의 경계 설정에 대해 더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도움을 주는 것과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다른 일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적절한 선을 그어두지 않으면 결국 모두에게 피해가 될 수 있다는 것도요. 민정이와의 관계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사랑하지만 더 이상 완전한 일체감을 기대하지는 않게 되었어요. 각자의 생각과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 차이를 존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관계가 더 편해진 것 같았어요. 서로에게 무리한 기대를 하지 않게 되니까 실망할 일도 줄어들었거든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과장님과는 여전히 함께 일하고 있지만 이제는 모든 걸 기록으로 남기고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서면으로 확인받도록 했어요. 신뢰하지 못한다는 건 아니지만 서로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현우 선배와도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예의는 지키지만 더 이상 개인적인 부탁이나 도움을 주고받지는 않아요. 그분 나름의 방식이 있다는 걸 인정하지만 제가 그 방식에 휘둘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런 변화들이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냉정해진 것 같아서 스스로가 미워지기도 했고 혹시 제가 너무 계산적이 된 건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더 건강한 방식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이기심을 인정한다고 해서 제가 이기적이 되어야 한다는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도울 수 있을 때는 도와주고 배려할 수 있을 때는 배려해주되 그 과정에서 제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후배가 저에게 도움을 요청한 일이 있었어요. 과거의 저라면 무조건 도와줬겠지만 이번에는 먼저 상황을 파악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 도와주되 불가능한 부분은 솔직하게 말했어요. 후배도 이해해 주었고 오히려 더 고마워하더군요. 지금 새벽 3시가 넘었네요. 이 긴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라는 게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아요. 완전한 이해나 완전한 신뢰는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로를 존중하며 지내는 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실망할 일들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때로는 이기적으로 행동할 것이고 제 기대와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일들에 너무 상처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게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는 여전히 분명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다만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도 함께 배워나가려고 합니다. 창밖 비가 그쳤네요. 이제 잠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